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강의는 미국에서 6월 1일 날 나왔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방문 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6월 21일 이게 아마 게재가 될 것 같은데 미리 한국에서 촬영한 것임을 이해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하여간 좀 부지런한 나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아주 열심히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네가 그 계획을 세우는 목적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지런히 하는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세계가 많이 변하는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내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그 대통령의 보고서를 이제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인 방안을 이제 짜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방안이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나온 거가 있죠. 제가 그거는 따로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통령이 만든 보고서보다는 이제 밑에 보고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보고서가 이제 지역별로 나눠지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 21세기 미국의 대전략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어떻게 방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이제 6월 1일 날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 보고서가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는 것이 미국의 전체 대전략, 여기에는 외교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들어갑니다. 경제 전략도 들어가고 그것보다 이제 그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한 것이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퍼시픽은 미국이 인도를 그동안에 항상 퍼시픽이었다가 인도를 추가했습니다. 인도 추가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되는 사령부를 이제 만든 것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미국 대사가 이제 해리스 대사인데 해리스 대사가 이제 별 4개인 포스타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바로 그날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이름도 바꿨습니다. 미국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확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확 넓어진 이 영역을 어떻게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 하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보고서 낼 때 이 보고서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는 것을 씁니다. 이거 몇 분 찍었다고 쓰는 데도 있고, 이게 국가의 돈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이 책을 만드는데 12만 8천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거기에는 18,000불이 소비용 경비로 쓰였고 11만 달러가 바로 국방부 사람들이 일한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 표시한 걸 맨 앞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군요. 맨 앞에 이제 당연히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 보고서를 책임지고 간행한 사람, 지금 현재는 이제 샤나한 국방장관 대행입니다. 이제 이분 국방장관 되실 건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항의할 때마다 너는 여기 동네 사람도 아니지 않냐. 중국이 매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미국 해군들이 와가지고 설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샤나완 장관이 이 보고서의 맨 앞에 보내는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미국은 역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동네에 다 관심이 있고 이 동네에 우리 일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크가 있는 나라야. 우리는 역의 국가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 서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은 Indo-Pacific is the Department of Defense's priority theater. 미국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theater 그러면 어떤 영역 이런 뜻입니다. theater 극장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어떤 미국이 이제 관심 가지고 여기 저기서 이제 이 플레이를 하는데
가장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 동네에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공산당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고, 여기서 이제 그 강조점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래서 현존 질서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군사력으로만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중국이 이제 돈이 많아졌죠. 이 경제적인 레버리지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있다라고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단어가 predatory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 그 동물 관계에서 누가 먹고 먹히는 동물 관계가 이제 pred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그만 나라를 돈 가지고 돈 꿔주고 그랬다가 돈 못하면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그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이 나라와 경쟁하고 컴피트하고 디터하고 그 나라가 하는 걸 못하게 막고, 그리고 and win, 그 나라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겨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전략을 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주 뭐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 보고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덤벼드는데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고,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이 환경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것은 미국은 치명적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Lethal Joint Force,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합쳐졌을 때 정말 그 치명적인 군사력을 미국은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플러스 More Robust Constellation of Allies and Partners, 동맹국을 이제 법으로 약속을 맺은 나라를 미국이 그 ally라고 합니다.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이건 아직 법적으로 우리 둘이 동맹을 맺자라고까지 가지 않은 나라들을 파트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막강한 동맹과 파트너의 힘 더하기 미국군의 엄청난 힘, 이거를 통해서 인도 퍼시픽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겠다가 이 샤나한 장관이 이제 앞에다가 쓴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아주 크게 요약을 하면은, 이 보고서는 미국은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준비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힘 없이 말 가지고서는 평화가 안 된다. 그거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미국 혼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promotion of a networked region, 이 지역을 엮겠다 겁니다. 짧게 말하면 미국의 이익이죠. 크게 말하면 전 세계의 질서입니다. 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는, 이런 걸 위해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프로모션하겠다. 이거 이 본문 읽어보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국제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그 장관들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국제 다국적 기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삼각관계를 확실하게 구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프리페어드니스, 준비태세, 파트너십, 동맹, 그리고 프로모션 오브 네트워크 리전이 바로 이 보고서에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라고 해놓고, 그 부제가 준비, 파트너십, 그리고 이 지역 국가 미국 편들을 다 엮어가지고 국제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를 미국에 유리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문을 보면은 그냥 뭐 그렇게 써 있어요. Indo Pacific is the single most consequential region. 인도 태평양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region for America's future 그랬으니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아주 뭐 그냥 그대로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와 있을 수가 없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뭐 간단한 그렇지만은 중요한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10대 군사강대국 중에서 7개가 인도 퍼시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단한 거죠. 세계 10대 군사강국 중에서 7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고, 7대 군사강국 중에서 6나라는 핵보유국이다. 뭐 세계의 핵보유국이 다 여기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프랑스하고 영국 둘 빼놓고는. 이스라엘도 있군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10개 중에 9개가 이 동네에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하이가 지금 세계 1위로 치죠. 부산도 세계 4위쯤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 그 요코하마라든가 뭐 하여간 이 동네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동량의 60%가 인도 퍼시픽을 다닌다. 그리고 남진해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물동량을 무게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억 톤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남진해를 지나가고 있다. 이것에 차질이 생기면은 이건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세계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서문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로 이제 우리 샤난 장관이 앞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파탄내려는 나라가 하나 있다. 중국.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이 보고서 전체 내용이 뭔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샤난 장관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연적으로도 아시아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5개 주가 태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5개의 퍼시픽 스테이트가 있다. 하와이가 있고 캘리포니아가 있고 워싱턴 주가 있고 오레곤, 알래스카 주가 있기 때문에 이 5개 주가 전부 다 태평양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태평양 국가고, 그리고 미국은 섬이 많습니다. 섬이 많아요. 뭐 구암섬, 아메리칸 사모아. 이번에 그 사모아가 뭡니까? 그 와이즈 어니스트 끌려간 데가 사모아 섬이죠. 그리고 웨이크 아일랜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미국은 태평양에 섬들이 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은 당연히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지리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인도 태평양에 그 투자액을 보니까 미국이 1위더라고요. 그 미국은 이 지역에다가 뭐 투자액도 많은데 투자액이 중국, 일본, 한국이 이 동네에 투자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을 정도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 동네에 대해서 대단한 그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동네의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 경제도 망가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중요한 지역은 국가 안보와 경제가 두 개가 같이 걸려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미국이 관심을 쓰는 지역에 도전국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도전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미국에 맞먹는 나라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미국의 관심은 미국에 맞먹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잠재 패권국이 존재하는 지역, 그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이 잡지에 하여간 뭐 이런 걸 보면은 역사 공부도 되는데, 미국이 옛날부터 이 동네에 관심 가졌다는 그 역사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 임프레스 오브 아시아라는 배가 이제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장사를 한 미국 배인데, 그거가 아시아와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 하는 그런 벌써 몇백 년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804년에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지역을, 그러니까 미국의 태평양 지역입니다. 거기를 탐험하라고 이제 돈을 줘가지고 루이스 앤드 클락이라는 사람들한테 그 탐험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얘기다, 이런 거 쓰고, 그리고 1817년부터 벌써 200년이 넘었더라고요. 미국 해군이 아시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여기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말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파트너십을 추구했지 지배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문호개방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건전하게 장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20세기 동안 미국은 이 동네에서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온,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나라다, 옳은 나라다라는 것을 이 서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북경의 55일이라는 영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의화단 사건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저항 운동이죠. 그 이제 중국의 의화단이라는 그 뭐 이렇게 민간이에요. 무장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경에 와 있던 서구 열강의 뭐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사관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체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북경에 55일 동안 가둬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경이 55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뭐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거를 군사력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이제 연합군이 이기죠. 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뭐 이런 서구 열강에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의화단 때문에 서양 제국이 그 고생당한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돈을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많이 받아냈는데 그때 미국도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돈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중국을 앞으로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만든 대학이 칭화대학입니다. 지금 중국의 MIT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명문 대학인데 미국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봐라, 우리는 파트너십을 추구했지 지배를 추구한 적이 없는 나라 아니냐. 그래서 지금 또 들어간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세력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전진 배치를 하겠다. 아시아에 미국 군사력이 와 있겠다. 그 미국의 그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이것은 이미 오바마 때 나온 정책인데 그 정책에 의하면은 미국 해군의 60%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진 배치된 막강한 전투태세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 동네에다가 배치시킬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나라들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아시아에다 만들겠다. 요게 아주 뭐 그냥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 그럼 미국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입니다. 비전. 그리고 프린시플 원칙인데 그냥 간단해요.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 그거 뭐 항상 미국이 주장하는 얘기죠. 프리덤, 데모크라시. 이게 이제 미국이 깃발을 들었는데 미국이 깃발을 들고 세계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깃발에 써 있는 얘기가 프리덤하고 데모크라시예요. 이 세계 사람들이 너 이거 좋으면 우리 따라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얘기는 너희가 세계 패권국이 되면은 너희들은 깃발에 뭐라고 쓸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도 프리덤이고 데모크라시면은 그러면 세상이 따라갈 수가 있겠지.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중국이 잘 살게 되면은 중국도 프리덤, 데모크라시의 나라가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네. 그게 이제 허드슨 연구소에서 펜스 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쭉 읽다 보면은 허드슨 연구소에서 펜스 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결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겠다. 그 얘기를 이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개방 이걸 위해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주권과 독립이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의 사이에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주의적이어야 한다. 보면 마치 그 중국 보고 뭐라 그러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항해가 보장돼야 되고 자유항해뿐만 아니라 오버플라이트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 지역을 비행기로 이제 그 가로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 서로 믿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미국에서 올 때 제일 가까운 길이 북극으로 해가지고 시베리아 거쳐오는 게 제일 가까운데 글로 못 다녔습니다. 그 소련에서 한국 비행기가 러시아 하늘 위를 날 수 없다 그래서 멀리 돌아왔죠. 근데 요새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은 북극 뭐 알래스카 거쳐가지고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중국 만주로 해가지고 서해로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몇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바로 이런 오버플라이트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떠냐를 이 보고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 환경과 도전 여기에서 이제 세 나라가 미국이 상대해야 될 망나니 국가로 이제 지명이 분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2장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직 랜드스케이프.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인 그 경치, 전략적인 모습. 그리고 그 트렌드 앤드 챌린지스.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도전이 뭐다 했는데 그 도전의 넘버원이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현상 타파 국가 또는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 아예 차부터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수정주의 국가, 현상 타파 국가로서의 중국. 중국이 제일 도전인데 중국이 이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서 아주 그 제일 센 나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 힘이 세고 돈이 많아진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more confident and assertive.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willing to accept friction. 이게 세게 나가다 보면 옆에 있는 나라랑 마찰이 생기죠. 근데 그 마찰을 언제든지 감당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다 이겁니다. 보통 나라들은 마찰이 생기면 자제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중국은 더욱 expansive. 아주 그 확대 지향적으로 나갑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그 확장적인 그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나라다라고 이제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보고서는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중국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나라지. 왜냐하면 그 자유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 속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된 중국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공산당 때문이야 합니다. 답이. 중국의 공산당은 undermines the international system. 그 체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공산당 때문이다. CCP라고 쓰죠. Chinese Communist Party. 여기에다가 이 보고서는 방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 다른 나라의 목표는 뭐고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보고서에서 쓰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목표는 인도 퍼시픽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국의 단기적 목표입니다. 장기적 목표는 글로벌 프리에미넌스, 지구 전체에서 1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 미어샤이머 교수도 항상 주장을 하지만은 모든 강대국의 행동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프리에미넌트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보 문제가 일단 해결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조차도 글로벌 프리에미넌스까지는 못 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프리에미넌스가 되면 안보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은 이제 허락할 수 없는데 중국은 그걸 위해서 캠페인 오브 로우 레벨 코오션, 그러니까 이제 강압을 하는데 이 낮은 수준의 강압을 옆에 있는 나라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너네들 미국제 사드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관광객 안 보낼 거야. 이게 로우 레벨 코오션입니다. 낮은 레벨의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nti access area denial. 중국이 전략이 바다에다 금을 거놓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라고 한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세계 이렇게 지도를 그러니까 뭐 일본서부터 대만 해가지고 필리핀 있는 선 긋고 하나는 더 앞에다 긋고 이 안에 미국 세력 들어오지 마. 그래서 A2, AD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또 들어가는 것은 타이완의 컨티넌스 급변 사태에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지만은 언제라도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은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국 PLA, People's Liberation Army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현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가 보는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의 입장, 중국의 전략, 뭐 지금 이쪽 환경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한테 이제 돈을 대주는데 이제 뭘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들어주는데 이제 빚을 못 갚아요. 이거 공짜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 빚을 못 갚을 때 그걸 가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 지렛대를 중국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악용. 이것을 미국은 이제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보고서에 필립 S. 데이비슨 지금 현역 이 사람이 일대가 되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제독은 나오면서 인도 태평양 함대가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해리스 제독의 후임이에요. 지금 그분이 한 말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의 독립성을 훼손시켜가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악용해가지고 전략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그 자체를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용하면 안 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파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미국 전략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드 액트라는 걸 해가지고 빌드 액트, BUILD, 요거는 그 앞에 나온 글자를 따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빌드 그러면은 건설한다는 뜻도 되죠. 빌드 액트, 건설법이 되는데, 이 BUILD는 한 단어로 생긴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여러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이 돈 꿔주고 못 갚는 걸 뺏는다고 그랬죠.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돈 꿔줄 테니까 중국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해가지고 미국이 그걸 위해서 600억 달러 정도 그 재정을 마련해 놨다는 얘기가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이죠. 중국이 경제력을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그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보고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손봐야 되는 나라야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as a revitalized malign actor. 이거 아주 참 조금 좀 놀랐습니다. 비나이는 좋은, 뭐 착한 이런 뜻입니다. 멀라인은 그 정반대예요. 악한,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as 이다 이거죠. revitalized malign actor. 회생한 악당입니다. 회생한 악당. 참 중국은 현상을 파탄시키려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회복이 된 멀라인 액터. 이것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경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러시아라고 상황을 보고서 미국은 미국의 리더십과 그 룰 베이스드 오더라는 말을 미국 사람이 아주 많이 쓰는데, 국제 정치를 법에 의거한 질서가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꾸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은 막겠다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모스코우스 스트래티직 인트레스트,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확산되는 것은, 그것은 undermining US leadership, 미국의 지도력을 훼손시키고 있고, 그리고 and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법에 의거한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미국이 보고 있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날 그 샤나한 장관이 거기 자기 그 말한 거를 이제 따서 집어넣은 박스가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에 초음속, 하이퍼소닉, 거기에 미국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했고, 그리고 그 연구를 하면서 미국은 일부러 이것을 무기 기술로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씁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술을 애초에 군사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부 군사 기술이 아주 그 뭐라고 합니까? 레일건 같은 거, 정말 그 초음속, 아주 뭐 무지하게 빠른 그런 발사체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잘 만들고 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이 허락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허락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적국들이 아예 그냥 애드버서리라고 썼습니다. 미국의 적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자기는 이제 미국은 안 하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지도 않겠다라는 상당히 그 공격적인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뭐 어디 날아다닌다는 얘기 다 나오고, 그 우리 뭐 드문드문 많이 얘기 뜬 겁니다. 러시아가 그 동해바다도 날고 있고, 그리고 알라스카에도 날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군사 협력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런 말 잠깐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러시아를 노르망디에서 초청을 안 했어요, 이번에. 초청을 안 해가지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누구랑 만났냐면은 바로 그 무렵 같은 기간 동안에 시진핑하고 만났습니다. 그 이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유연합 때 전체주의 연합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얘기했죠. 세 번째가
이제 이 보고서에 손봐야 될 나라가 이름이 3명 나오는데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rogue state. 깡패 국가로서의 북한입니다. 이건 참 말도 그냥 뭐 지금 뭐 미국하고 트럼프가 매일 그러죠. 아, 내가 그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고. 네. 그래서 보고서는 깡패 국가 북한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본질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죠. 지금 북한은 그냥 미국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로 남아 있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 세계에도 골치 아파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한테도 골치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컴피티터 미국하고 경쟁하는 나라한테 대해서도 북한은 골치 아픈 나라다라고 써버렸습니다. 여기 Until we achieve the full finally verifiable nuclearization. 미국이 FFVD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은 미국 국방부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동맹국 파트너 심지어는 미국의 경쟁자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녀석이다. 그게 바로 이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외에도 북한은 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하고 확산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인주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전략적 결단, 즉 핵을 진짜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을 디터할 것이고 북한이 하는 것을 못하게 억제할 것이고 and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defeat는 뭡니까? 깨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을 향한 어떤 위협도 디터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국은 분쇄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 나라는 3개고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위협이 우리가 그냥 학자들은 transnational threat 또는 transnational challenge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학자들은 번역을 합니다. 초국가적인 위협이라는 게 테러리즘이에요. 또는 환경 문제, 뭐 바이러스 문제 이런 거는 다 이 어느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를 결치는 그런 위협이죠. 뭐 해적 문제, ISIS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제점의 근원을 이 보고서는 인도퍼시픽의 문제점의 근원을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아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한 다음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장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방 정책과 국가 이익은 무엇이냐? 그거 아주 이거는 꼭 미국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이런 대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먼저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 중에 어느 부분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도전의 성격이 뭐고 이 도전의 성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국가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국가 전략을 그냥 뭐 무엇이다라는 그 사실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국가 전략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은 뭐 간단해요. Protect the American people.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더 홈랜드, 영토를 보호하고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미국의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가 이익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모든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땅을 보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 이익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 아메리칸 프로스페리티, 미국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 더 잘 살아지는 겁니다. 번영. 그리고 세 번째는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평화의 유지.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 군사력을 무지하게 엄청나게 강화시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싸울 엄두를 못 내게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오게 할 것이다. 그게 피스 스루 스트렝스입니다. 그거를 군사력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의 세 번째라고 이 사람이 썼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리고 동맹국을 이제 확보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는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전략 보고서에 나왔던 얘기랑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어드밴스 아메리칸 인플루언스.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그 국가 전략 보고서에 국가 이익이 1, 2, 3, 4로 나오는데 그 4가 미국의 이익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넓히겠다는데 어떻게 고립주의가 되겠습니까? 고립주의는 다 끊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이거가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이고 그 국가 이익에서 이제 그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위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은 무엇인가? 1. Defend the homeland. 미국 본토 방어. 2. Remain the preeminent military power.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3. 중요한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4. 미국한테 유리한 국제 질서를 만든다 이겁니다. 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증진시키겠다. 이게 이제 국가 방위 전략입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고 이 국가 이익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얘기를 본토 방위, 압도적 군사력 유지, 중요한 지역에서 세력 균형 유지, 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국제 질서 증진 아주 뭐 깔끔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이거 바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국가 안보 전략, 그리고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그래서 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국방부의 보고 내용은 지금 이 상황을 쭉 보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가 옛날보다 못하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가 옛날보다 못하다. 그래서 미국의 우위가 이로딩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로딩. 이로드 한다는 거는 쇠망해 가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처지가 지금 옛날보다 못한데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라든가 또는 강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뭐 간단하죠. 훨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더욱 치명적이고 막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더하기 막강한 동맹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미국의 힘을 엄청나게 강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동맹들하고 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근데 이제 그 본문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들과 미국은 이익이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도전이 같은 거 아니냐. 공통의 도전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 국방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주 흔히 나오는 말이 like-minded ally라는 말이 나옵니다. like-minded.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같잖아. 우리 서로 우리 아니야? 우리가 남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편인데 like-minded. 이게 아주 참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참 수태 나오는 얘기구나. 그리고 악당을 자꾸 그냥 콤뮤니즘, 전체주의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상당히 국방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용된 그런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4장은 어떻게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냐. 미국은 그냥 1등으로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1등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미국은 1등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그 이유를 심플하게 썼습니다. 미국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군사력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번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신속한 승리를 못 거두고 하다 보면 자기네가 지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자들로 하여금 군사력을 쉽게 사용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해봐라.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어. 쉽게 빨리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붙으면 결코 못 얻지 하는 이런 그 신호를 보여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세분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훈련 시설을 잘 만들고 미국 비행기가 80%는 아무 때나 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호주하고 이 방공망이 있는데 미국도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사항은 미국의 육군을 보통 보면 이제 해군 공군이 미국은 센 건데 육군을
전방 이 최전방에다가 이제 forward presence of U.S. land forces,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을 최전방에 눈에 띄게, 그러니까 적국이 미군이 육군이 와 있다는 걸 눈에 띄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국 근처에 미군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주한미군, 특히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그냥 다른 말로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국 육군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번 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일부 나오죠. 그리고 strategic deterrence. 이건 중국도 이제 핵무기가 있는데 중국도 이제 미국한테 핵무기 발사할 생각을 감히 못하게 하는 이 방안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세대, 5세대 비행기를 100여 대를 더 사오고 중거리 공 미사일을 400개를 더 사고 공대지 미사일도 400개 더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 안 타는 무인 비행기도 더 만들고 그리고 구축함을 10대 더 사오겠다고 앞으로 2년 동안 2020부터 2024년까지 뭐 미국 구축함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10 more destroyers를 이제 앞으로 4년 이내에 사겠다. 그리고 뭐 하여간 뭐 모든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들을 다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사이버 스페이스,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그 전투력.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면 전쟁을 못 하죠. 이런 것도 미국이 다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현재 미군이 얼마만큼 와 있냐를 라프하게 썼는데 보니까 비행기가 2,000대 있더라고요. 비행기 2,000대에다가 군함 200척, 잠수함 포함 200척의 군함과 잠수함, 그리고 군사력은 37만 명이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하는 데다가 더해서, 그러니까 당분간 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미국 본토로 간다든가 또는 유럽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와 있는 37만 명의 미국 군사력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생길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조금 좀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럴 그 언급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샤난 장관이 했던 말을 이 보고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이제 인도 퍼시픽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행한 연합훈련이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가 하는 훈련을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연합훈련이 그 규모가 양이 17%가 늘어났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안 했죠. 우리는 그 작년 2018년 여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하는 훈련은 17%가 늘어났다. 한국 거는 뭐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판매한 무기가 그 금액이 65%가 지난 3년간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의 4장 2절이 파트너십인데, 파트너십은 뭐 동맹국, 그냥 친구 나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냥 파트너라고 얘기했는데, 파트너 중에는 LI가 있어요. LI는 이제 법적으로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전쟁 나면 함께 싸우기로 맺은 나라인데, 미국이 이 챕터 4장 2절에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늘릴 거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미국이 전쟁 나면 직접 도와주겠다고 서로 이제 사인한 나라, 그 나라를 LI라고 그러는데, LI는 5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이 5나라는 특별히 미국이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길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동네에서 이 5개 동맹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외에 파트너십을 이제 대폭 확산시키겠다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나라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챕터가 제일 길어요. 그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겠다가 제일 긴데, 파트너십에 들어가는 나라가 싱가포르,
타이완. 여기서 이제 그 요새 왈가왈부가 생기는 겁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냐 아니냐. 타이완 독립국으로 우리 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그리고 몽고 이거를 이제 미국이 앞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미국을 인도를 메이저 디펜스 파트너라고 아예 명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2016년에 명명을 했는데 인도를 메이저 디펜스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이거는 미국이 스스로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의무를 갖는다는 거는 마치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동맹국을 미국에 방어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만큼 우리가 저 나라 방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인도를 이제 탁월하게 중요한 나라로 쳤습니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 말다이브스, 벵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미국이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나라입니다. 전쟁도 하고 적국이기도 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예. 제가 그래서 이걸 여기에 그러면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미국이 파트너십 또는 LI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세 나라를 뺀 제 모든 나라와 미국은 파트너십을 안보 관계를 증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세계 이쪽 지도 보실 텐데,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 북한 옆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전부 탄탄한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라고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국은 뭐 일본, 한국 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하게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겠지만은 한 일본을 아주 탁월하게 중요한 나라로 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이거 아주 궤를 잘 맞춰주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일본이 2018년에 내셔널 디펜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냈는데 뭐 국가 방위 계획의 대강이라는 소리겠죠. 그것을 바로 미국이 원하는 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choes a similar message.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랑 똑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 일본하고 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코너스톤 오브 피스 앤드 프로스페리티,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코너스톤, 초석이다, 초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앞으로 관계를 더욱 잘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essential component, 아주 이건 없으면 안 돼요. of our posture in the region, 미국의 이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 미국 국방보고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린치핀이라고 썼습니다.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이다. 린치핀 우리가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까지 서로 막 따지고, 뭐 린치핀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결론 내리고 우울해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는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뭐 곧 이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읽고서 그냥 첫인상은 일본이 더 중요하게 미국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아주 잘해주고 있다, 궁합이 딱 맞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말을 우리는 뭐 괜찮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주 끝내주는 나라죠.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지난 100년 동안에 미국이 싸운 모든 중요한 전쟁에 호주군은 함께 있었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죠. 그래갖고 작년에 First 100 Years of Mateship이라는 거는 짝꿍이라는 소리죠. 미국하고 호주가 이제 100년 동안 같이 메이트십, 같이 있었다는 그런 축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호주 관계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관계입니다. 필리핀이 그동안 서먹했다가 다시 지금 미국하고 중요한 동맹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미국하고 필리핀 관계가 이제 거의 다시 회복된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보니까
미국이 태국은 오랫동안 독립국이었죠. 식민지를 안 했기 때문에 무려 19세기서부터 미국하고 거래를 한 나라고 그리고 2003년에 다시 태국과 미국은 아주 그 중요한 그 안보 협력 관계를 이제 맺었고 그래서 나토 빼놓고서는 아주 괜찮은 나토 국가에 버금가는 그런 동맹국으로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그래서 대만 얘기가 좀 중요한데 대만에 관해서는 제가 뭐 잠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만에 대한 요 보고서를 보면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upholding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룰 베이스가 아닙니다. 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규칙의 질서를 둔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바이탈, 사활적인 이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풀어서 번역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맞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이탈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 다음에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 strong partnership with Taiwan. 미국은 타이완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이고 그냥 차마 LI라는 말을 안 썼을 뿐입니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거고 and will faithfully implement the Taiwan Relations Act. 그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 우리가 그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안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Our partnership is vital given China's continued pressure campaign against Taiwan. 그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아주 그 이 압박 작전을 하고 있는 한 우리와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바이탈합니다. 바이탈. 이 바이탈이라는 단어가 국제 정치에서 쓰여질 경우에는 이거는 칼로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이탈은 그냥 뭐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This is vital interest. 이거는 이 바이탈한 이익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거는 군사력으로 지킬 것이야 라는 얘기랑 같은데 지금 미국이 대만을 묘사하면서 바이탈이라는 말을 아주 여러 번 쓰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심장하죠. 그래서 그 2018년 10월 4일 날 우리가 그 여러 번 이거는 따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말도 보면은 아주 그 무서운 말이 있어요. America will always believe that Taiwan's embrace of democracy shows a better path for all the Chinese people. 미국은 will 그랬으니까 앞으로라는 뜻이죠. 앞으로 항상 믿을 것이다. 즉 대만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중국 사람 전체에 더 훌륭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죠. 대만의 민주주의가 중국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길이라고 미국은 앞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을 secure, 안전하고 confident, 자신 있고 free,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목적입니다. A strong and secure Taiwan, 더 안전하고 강력하고 이런 대만은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도 있고 대만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드원 데모크라시, 정말 열심히 얻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은 대만의 입장에서 스스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이 이제 대만 정책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이거 사실상 미국이 중국이 하나다라는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 지금 근거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 몽고 나오고 이 보고서에 몽고 사람들이 미국을 세 번째 이웃이라고 그런답니다. 몽고는 이제 딱 둘러싸여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완전히 포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웃 중국, 둘째 이웃 러시아, 셋째 이웃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미국은
이웃으로는 세 번째지만은 안보를 위한 파트너로는 첫 번째다라고 말한답니다. 프라이머리 시큐리티 파트너. 우리가 미국이 몽골을 군사적으로 이제 뭐 지배라기보다도 하여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전략적으로 그 대단한 그런 그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요 영내 국가 빼놓고 다른 나라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가 지금 항상 와 있죠. 캐나다 항상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주 방송인가 그렇죠? 캐나다가 완전히 상주하는 군함을 이 아시아에 보내겠다고 그랬다고 와서 이제 북한의 그 환적 감시하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뭐 스리랑카 나오고 뭐 하여간 별 나라가 다 나옵니다. 말다이브 나오고 벵글라데시 나오고 네팔 나오고 베트남. 이 베트남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제 베트남하고는 미국하고는 전쟁한 나라죠. 전쟁한 나라인데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미국이 군함 줍니다. 베트남한테. 비록 이제 해양경비정이지만은 베트남의 해양경비정은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죠. 미국이 뭐 비록 새 거는 아니고 몇십 년 쓰던 것을 이제 줬지만은 그런 그 연안 경비함 이런 것들을 그 베트남한테 주고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 항구에 갔었습니다. 2018년에 갔고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도 또 갔었습니다. 2019년 2월에 그 뭡니까 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노이에서 했죠. 그때 통킹만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구에 정박하진 않았어도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베트남 앞바다에 와도 될 정도로 베트남하고 미국 관계가 좋아졌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데 베트남을 뭐 아주 대단히 훌륭한 그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이 사람들이 평할 때 어떻게 평했냐면은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다. As the world's second and third largest democracies, the U.S. and Indonesia.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데모크라시라는 말 많이 나오고 콤민즘 나오고 그리고 라이카 마인디도 나오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국가입니다. 두 번째로 큰 민주국가가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은 당연히 친구가 돼야지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미국은 인도네시아는 그냥 섬이 뭐 몇천 개의 섬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나라죠. 그래서 저 나라가 원하는 거는 글로벌 메리타임 폴크롬,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해양 지렛대가 되고 싶은 나라인데 너 그 지렛대 되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Straddling the Indian and the Pacific Oceans. 그러니까 인도양하고 태평양을 다 가로질러 있는 뭐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제 지도 보시면은 진짜 길게 뻗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계의 해양 폴크롬, 그러니까 지렛대 노릇하는 것을 미국은 강력히 지지해 주겠다. 왜? 우리 편이니까. 민주주의 같이 하는 나라니까. 말레이시아 얘기 나오고 말레이시아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하고 좀 사이가 좀 나빴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카탄 하라판 정부라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미국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그 정부랑 함께 일하고 이 중요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어느 한 정부를 직접 미국이 표시했다는 거 이거 읽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다른 조그만 나라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하고도 잘 지내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맨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리전, 이 지역을 잘 엮어가지고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그런 이익에 봉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미국은 괜찮은 국제기구를 이 동네에 만들겠다. 인스티튜션입니다. 인스티튜트. 그 다음에 더 먼저 쓴 거가 트라이래터럴 파트너십스. 3국 간의 파트너십. 그게 한국, 일본, 미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크리티컬하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 부합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협력은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크리티컬한데, 그래서 미국은 이 세 나라를 엮을 것인데 라고 지금 아예 이 전략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왜 중요한지는 뭐 이제 UNSCR, 뭐 UN 안전보장회사의 결의안이죠. 그거를 인포스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직접 뭐 북한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쉐어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수함들 잘 잡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사일 날라오는 거 BMD, 볼리스틱 미사일 디펜스입니다. 북한 미사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가 그 UNSCR 인포스먼트, 유엔의 안보이사회의 결의안을 강제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랬죠. 일본 외무성에 보니까 한국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일본 외무성에 글을 올렸다고. 그래서 뭐 미국 기자가 우리한테 정말 안 하느냐고 물어봤다고. 인포메이션 쉐어링은 뭡니까? 정보 공유하는 것이죠. 그 지금 한국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 백서 비슷한 데다가 써놨다는 사실, 이런 거를 잘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strengthening regional institutions, 그러니까 아시아 인도양 지역에다가 뭐 지역 그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뭐 하여간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미국 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상 타파 국가, 리비저니스트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미국이 제어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깡패, 뭐 멀라인 액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온 악당, 그다음에 북한을 로그라고 그랬죠. 깡패. 이 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 군사력을 무지하게 강력하게 올릴 것이며, 증대시킬 것이며, 그리고 별 나라와 다 그 외 세 나라 빼놓고 모든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리고 결론이죠.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이 동네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같은, 마음이 같은 그런 나라랑 앞으로 협력을 해서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Great Power Competition Returns, 옛날에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싸운 다음에 냉전이 끝나고 한 10여 년 동안은 뭐 미국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Great Power Competition, 강대국 간의 경쟁이 되돌아왔다. 중국 때문에 강대국 정치가 회귀되었는데 중국을 미국은 잘 막을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한테 개입 약속을 지키고 동맹과 파트너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도 미국의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를 해주기를 원한다. 공정한 기여를 원한다. 이것이 이 보고서의 그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 북한, 러시아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은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뭉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 보고서에서 한 겁니다. 뭐 보고서 전 길이가 뭐 다 해서 한 60페이지 조금 넘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군사 정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밑에 그 깔려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제가 그 미국 방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또 그 97회가 되는데, 97회는 지금 일어난 그런 또 시사 자료를 해설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